교재 112페이지 지방세죠. 지방세. 거기에 지방세를 보면은 지방세,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와 같이 중요한 세목 세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죠. 먼저 나와 있는 취득세입니다. 요약집은 5월 중에 나옵니다. 다음 주 중 나온데, 요약집은 미리 볼 필요 없고 7월부터 보시면 돼. 7월부터. 알았습니까? 5월, 6월까지는 이 교재만 봅니다. 이 교재를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6월 말이 되면 교재 절대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5월, 6월까지는 교재 보고 그대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7월부터 문제풀이 할 때 그때는 이제 이론은 요약지 보고 이러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공부는 항상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먼저 교재 볼 시간에 교재 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문제풀이 할 거고. 112페이지 취득세가 나와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113페이지를 보게 되면 특징에서 박스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납세 의무자 그랬죠. 납세 의무자에서 가로에 사실상 취득자 그랬죠.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공부상 취득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랬죠. 사실상 취득에 대한 과세를 하고, 공부상 취득이 아니죠. 실질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부동산에서 공부 그러면 등기 등록이 등기 등록. 등기해야 취득이 아니라 등기 안 했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세법 시간에는 등기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 안 해도 사실상 취득하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이고 취득세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 위에 보면은 신고납부 보통징수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어디에 해당된다? 신고납부는 조세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자주 보고 익혀서 암기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그랬죠. 아까 했던 대로 신고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 가산은 금액으로 뭐가 됩니까? 고지서가 교부가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거기 아래 박스에서 보통세, 직접세, 독립세 그랬죠. 부가세가 아니라 뭐입니까? 독립세고, 그리고 행위세, 유통세 그랬죠. 보유세가 아니라 유통세다 이 말이에요. 취득, 보유, 양도에서 보유 단계가 보유세고, 사고, 취득과 양도가 뭐입니까? 유통이에요. 유통. 취득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가 유통세죠. 그리고 거기 4번에 보면 실제의 사실주의 과세 그랬죠. 등기 등록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겠고, 나머지들은 진도 나가면서 할 거고, 오른쪽에 거기가 지방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지방세 그랬죠. 지방세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세, 도세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죠. 광역지방세에 해당된 거예요. 지방세는 그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있고 시군, 구가 있죠. 시군, 구세가 기초가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래서 그 광역지방세 암기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세다. 그래서 이런 지방세 취득세인데, 2절에 보면 과세 대상물 취득의 범위 나와 있죠. 취득세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과세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과세 대상 또는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체 그러죠. 취득세가 과세되는 대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만 과세를 한다. 1번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뒤로 넘겨서 부동산에는 뭐뭐 있습니까? 토지와 건축물 그랬죠. 토지와 건축물. 그 1번에 토지 그러면 토지는 두 번째 줄에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거기다 밑줄을 긋고, 그래서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니까 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토지면 다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런 뜻. 그래서 사실상의 토지다 그랬죠. 2번에 건축물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그 옆에다가 건축물 옆에다가 사실상 현황의 과세, 사실상 현황. 공부상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대로 과세. 등록이 안 됐더라도 무허가 건축물도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아래 동그라미를 1번에 보면 건축법의 건축물이 있죠. 공법에 배운 건축법의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상 건축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세법 시간에 외울 필요는 없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축물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거 건축물이고 세법 시험 문제 절대 나오지 않아. 알았습니까? 그걸 좀 알고 공부를 하시라고. 막 생각 없이 이것저것 다 챙겨서 암기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2번에 보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그랬죠. 거기에 나와 있는 2번들이 뭐냐면 독립적 시설물이야. 2번들이 독립적 시설물, 독립성이 있는 것들이다. 기억에 보면 레저 시설이나 리언의 저장, 디귿 토크, 리얼 도관, 미음 급배수, 에너지 공급 시설, 기타 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독립적 시설물에 해당된 것들. 이것도 건축물에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건축물에 포함 이렇게 알아두시고,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3번에다가 아래 동그라미 3번을 하나 만들어서 부수적 시설물, 부수적인 시설물은 안 나와 있죠. 독립적 시설물은 물론이고 부수적 시설물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건축물은 1번에 우리 이런, 그러니까 건축법의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그냥 건축물이야. 알았습니까? 이건 물론이고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독립적 시설물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리고 건축물에 부대 설비에 해당되는 부수적인 시설물도 전부 다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해만 합니다. 그리고 2번의 차량은 제목만 보고 내용 볼 필요 없고, 그리고 3번에 기계장비 나와 있죠. 기계장비도 제목만 보고 내용 필요 없고, 공인중개사는 이건 몰라도 돼. 알았습니까? 항공기, 그 다음에 5번에 선박, 그 다음에 6번에 임목 나와 있죠. 임목은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목은 내용을 알아야 돼. 임목 그러니까 나무지요, 나무. 그러면 임목 그러면 한자를 보니까 서 있는 나무 그래. 누워 있는 나무가 아니라 서 있는 나무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 있는 나무죠. 지상에 과수, 임목, 중목이다 그랬죠. 그래서 과수원의 과수목, 그리고 임목, 중목, 대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목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2번 3번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고, 그 가로 2번에 보면 벌목과 묘목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벌목 알죠? 배어낸 나무. 더 나아가서 묘목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묘목 알죠? 그러니까 임목 그러면 묘목 빼고 일정 자란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죠. 죽어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7번에 광업권, 8번에 업권, 그리고 9번에 해용권들이 이제 골프 해용권이나 승마 해용권, 콘도미 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해용권, 그리고 요트 해용권까지 열거주이기 때문에 종류를 자주 익혀야 돼. 종류를. 알았죠? 종류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1번에가 뭐입니까? 부동산. 이제 교재 그만 보시고, 방금 봤는데 기억을 못하면 그런 정신으로 하면 안 돼. 한번 보여주고 지금 한데, 부동산에 토지와 건축물이 있었죠.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두 번째로 임목,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무형자산의 광업권, 어업권.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해운권들 나와 있죠. 해운권들. 해운권의 종류가 쭉 있고, 이와 같이 취득세 과세 대상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종류를 자주 보고 익히고, 여기서 보면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없다. 광업권, 어업권 이것도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래, 면제. 그래서 면제니까 취득세 없죠. 그래서 취득세가 없는 것들이 저와 같이 4개,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저 박스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원시 취득, 처음으로 취득하면 과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원시 다음에가 승계죠.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가 과세될 거고. 그래서 보시고 그만 보고 2번 119페이지 취득의 정의 범위 나와 있죠. 취득의 정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1번에 취득의 정의 나와 있죠. 취득의 정의는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하시면 돼. 두 번째로 취득의 정의, 취득의 정의, 취득의 개념 또는 범위, 일체의 취득이다. 일체의 취득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취득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모든 취득이 다 해당된다 이런 뜻이야. 알았습니까? 일체의 취득이다. 그래서 취득의 정의 그러면 일체의 취득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2번에 보면 취득의 범위 그랬죠.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사실상의 취득이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에는 유상이 있고 뒤로 넘겨서 무상이 있고, 그리고 간주 취득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항상 법에서 간주 의제 취득이야. 그래서 간주 취득은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들. 그러면 뜻이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취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취득이 아니었는데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야.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런 뜻. 예를 들면 첫 번째 건축물을 개수, 고치고 수선하고, 건물을 고치고 수선한 것도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2번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되어도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3번 차량기계 선박의 종류가 변경된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4번에 과점 주주가 된 경우도 취득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래서 의제취득 4가지가 있죠. 뭐 의제취득은 4가지가 있다 종류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은 건축물의 개수는 엄밀히 따지면 의제취득이 아니야. 이건 사실상의 취득이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건축물의 개수는 의제취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러게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의제취득은 2, 3, 4 3개뿐이 없는 거예요. 3개. 그래서 뭐 의제취득의 종류를 물어보거나 이건 있을 수 없어 문제가. 알았습니까? 그래가 절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꾸 연습을 건축물을 고치고 수선해도 취득이 해당된다. 알았죠? 그리고 토지가 지목이 변경이 된 것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취득에 해당된다. 차량기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 거기서 중요한 것은 1번, 2번이 중요하고 3번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다뤄. 애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시험은 항상 세법을 공부할 때도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 있는 것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집중적으로 나와.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아. 알았죠? 그러게 하고 문제는 전부 다 이론이 아니라 실무로 나와. 실무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시험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러게 알고 1번, 2번은 부동산 토지 건축물이니까 중요하고 3번은 우리 토지 건축물 업무와 관련 없으니까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 네 번째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과점 주주가 되면. 그래서 과점 주주가 내용이 좀 어렵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 그래서 그래 네 가지를 보시고, 그리고 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원시가 뭔 말인지 알죠? 승계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유상 알지요? 무상. 그래서 무상을 한번 보면 상속이나 증여가 무상이죠. 상속으로 취득, 증여로 인한 취득을 해도 취득에 해당이 된다. 취득에 해당이 되니까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 말. 알았습니까? 그래서 유상, 무상 이런 의지 취득까지를 전부 다 취득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일체의 취득, 모든 취득이 다 해당돼.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서 일체의 취득을 봤으니까, 그런데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를 처음으로 취득은 원시 취득하면 취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여기 원칙적으로 다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돼.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건 안 된다. 그러고 3번 광업권, 업권도 원시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번씩 보고, 취득의 개념 거기서 저기 120페이지 가게 되니까 거기 아래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죠. 이건 보고 유상이냐 무상만 구분한 겁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러면 유상으로 봐야 되냐 무상으로 봐야 되냐, 내용 읽지 말고 제목만 보시면 돼. 배우자 간에 부동산을 샀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 알았습니까? 나 부동산 아파트 샀다. 누구한테 샀냐? 남편한테 샀다. 이러기에 뭐 이상한 집이죠. 그러지요. 그냥 남편한테 돈 주고 사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나 아파트 받았다. 누구에게 받았냐? 남편이 줬다. 그냥 무상으로 줬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말이 돼. 직계 좀비 속 부모님이 아파트를 줬다. 말이 됐죠. 나 부모님한테 아파트 돈 주고 사왔다. 그러면 이상하니 봐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세법은 배우자 간 직계 좀비 속 간에는 부동산이 거래되면 이전이 되면 유상으로 봐야 된다 무상으로 봐야 된다? 원칙적으로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증여로 추정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증여로 봐야 된다. 무상으로 취득이다.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그러나 니은 법은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도 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는 유상으로 보겠다. A. 공매로 취득했다. 공매로 파니까 내가 공매로 샀다 이 말이야. 유상으로 봅니다. 2번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을 해서 샀다. C.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아니 그랬죠? 서로 교환을 했다. 그러면 이건 유상으로 봐야 된다. 교환이니까. D.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됐다. 가.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 소득으로 증명이 됐다. 돈을 줬는데 무슨 돈으로 줬냐? 소득으로 줬다. 그러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가 안 되겠죠? 나 소유재산을 처분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 내가 다른 재산을 팔아갖고 받은 돈으로 줬다. 그러면 인정한다. 그리고 다 상속이나 증여 받은 돈으로 줬다고 그러면 인정을 한다. 라는 볼 필요 없고 이해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1억 원을 줬다. 준 것은 중요치 않아. 1억을 어떻게 마련을 했냐? 이게 중요하다. 가로 보면 무엇으로 1억을 어떻게 마련했다?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줬다. 나는 내가 다른 재산을 팔아갖고 1억을 받아갖고 받은 돈으로 줬다. 다는 1억을 상속받은 돈으로 줬다. 그러면 상속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여받은 돈으로 줬다. 이렇게 해야 인정을 해줘.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보는 경우 기억, 니은에 A, B, C, D에 가나 다까지 잘 보셔야 돼. 유상이냐 무상 구분.
그 다음에 4번에 부담부 증여 나와 있죠.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죠. 그래서 제목 보고 부담부 증여를 했다.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일부 증여, 일부 채무 부담이죠. 채무 부담분이 뭐입니까? 유상. 그래서 채무 부담한 인수액이 유상이고 채무 인수액이 아닌 부분이 뭐입니까? 무상이다 그랬죠. 그리고 5번은 제목 그대로 상속 등기 후 재분할했다. 돌아가시고 상속을 다 끝냈다 이 말이죠. 등기까지 하고 나서 재분할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감소된 사람이 증가된 쪽으로 증이한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까? 증이한 것으로. 그래서 내용 읽지 말고 제목만 보고 제목 보고 이해하고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이해만 하시면 돼. 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A, B, C가 있으면 갑의 재산이 10억이었다. 10억, 5억, 3억, 2억으로 이와 같이 10억의 부동산을 세 사람이 이와 같이 해서 상속을 다 받아서 지분으로 상속을 다 받아서 끝냈다. 등기가 끝났죠. 등기까지 다 끝났는데 다시 모여갖고 A가 4억이고 B가 3억 5천, C가 2억 5천으로 이와 같이 재분할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분할했죠. 그러면 감소됐죠. 증가됐죠. 그러면 분할만 하면 뭐입니까? A가 B에게 5천 줬죠. A가 C에게 5천 줬죠. 이거는 증이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무상입니다. 돈 바꿔줬다 그러면 유상이겠죠. 당연히 돈 바꿔준 경우는 없을 거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재분할을 했다 그러면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내용 읽지 말고 이렇게 제목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의제취득에서 나와 있죠. 의제취득에 그 중에서 저기에 나와 있는 123페이지 과점주주만 보면 돼. 과점주주. 과점주주를 잘 봅니다. 나머지들은 종류만 확인하시면 되고 과점주주에서 1번에 의 나와 있죠. 의. 2번에 개념 범위 나와 있죠. 거기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100분의 50. 50% 초과합니다. 50%를 초과해서 취득하면 과점주주가 되게 된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줄에 과점주주는 주주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인 취득주식을 합계다. 합계. 그러니까 비율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주주 1인과 그 사람하고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50%를 초과하냐 안 하냐 그렇게 따진다 이 말이에요. 합산한다 이러기만 알면 돼. 그래서 잘 봐두시고 과점주주 50% 초과하되 각각 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가족 친인척은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과세 요건 1번 나와 있죠. 설립 후에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돼야 된다. 옆에다가 설립시는 과세가 안 돼.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세가 없다. 주식을 50%를 초과했는데 설립할 때 50%를 초과해서 취득했다. 과점주주죠. 근데 취득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런 이야기고 뒤로 넘겨서 보게 되니까 2번에 비상장법인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나와 있죠. 3번 참고적으로 하고 4번 내려가니까 과점주주가 된 날이 취득 시기가 되고 125페이지 범위 1번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처음으로 50%를 초과했다. 거기 사례 왼쪽에 1번에 보면 설립할 때 없다가 설립할 때 과점주 취득세 없다겠죠. 근데 나중에
60%를 취득했다. 처음으로 됐죠? 그럼 얼마에 대한 과세? 60%에 대한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2번에 보게 되니까 설립할 때 40% 과점주주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60%가 되었다. 20%를 사서 여기도 얼마 과세? 60%에 대한 과세. 최초니까. 그리고 2번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했다. 증가했죠? 그러면 1번 설립할 때 40% 과점주주 아니고 그 다음에 70% 됐죠? 그럼 70%에 대한 과세했고 그 다음에 증가해 갖고 80%가 됐다. 이럴 때는 증가한 10%만 과세해요.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할 때는 증가한 비율만 과세. 2번 설립할 때 60%죠. 과점주주지만 취득세가 없어. 그랬다가 70%가 되었다.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했죠. 그럴 때는 증가한 10%만 과세. 왼쪽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서 잘 보셔야 돼. 왼쪽은 60% 과세, 70% 과세죠. 왜? 최초니까. 오른쪽은 최초가 언제입니까? 설립할 때가 최초예요. 근데 취득세는 없다. 그랬다가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비율만 과세. 또 90%가 되었다. 그러면 또 증가한 20%만 과세. 계속 증가하면 넘겨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다만 증가된 후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거기다 밑줄을 긋고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증가만 봤죠. 지금부터는 감소했다가 증가한 경우. 1번 설립할 때 40이고 나가 과점주주 아니고 70%대 최초죠. 70% 과세. 그랬다가 55%가 되었죠. 감소되면 취득세는 없고 당연히. 그랬다가 80%가 되었다. 이때는 감소했다가 또 증가하게 되면 과거 최고를 봐야 돼. 과거 최고 지분이 얼마? 70%에서 80% 된 것으로 10%만 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직전으로 보면 안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40%는 없고 70%니까 70% 과세, 55% 취득세 없고 65% 됐죠. 과거 최고가 얼마입니까? 70%에서 65% 된 것으로 봐야 되니까 감소됐죠. 취득세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취득세가 없어. 그리고 3번 여기는 과점주주가 비과점주주가 됐다가 과점주주가 아니다가 재차 다시 과점주주. 1번 설립할 때 40%에서 없고 70%니까 70% 과세, 30%니까 취득세는 없고 80% 됐죠. 그럼 과거 최고가 얼마? 70%에서 80% 된 것으로 10%만 과세다. 사례 2번도 40% 없고 70%니까 70% 과세, 30%는 취득세 없죠. 60%가 됐죠. 근데 과거 과점주주가 얼마입니까? 70%에서 60%니까 감소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취득세는 없다. 이 정도 사례를 비교해 보면 과점주주에 대해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과점주주는 그 비율 갖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비율 갖고. 그래서 이런 비율을 비롯해서 과점주주가 항상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응용해서 많이 나와. 응용해서. 그래서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127페이지 가게 되니까 3절에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납세 의무자.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과세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세 대상이 있고,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리고 과세 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고. 과세 요건은 갖춰야 될 것은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과세 대상에 해당되어야 과세가 되고, 과세 대상이 아니면 과세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야 되고, 납세 의무자가 되어야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되니까, 납세 의무자가 아니면 세금 납부 안 하면 되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세율은 다음 단계에서 하고, 취득세는 누가 납부를 해야 되냐? 취득자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서 취득자가 되되, 공보상 취득자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자다 아까 했죠. 그 말은 취득을 하되 등기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상 취득자가 아닙니다. 1번에 보면 사실상 취득자. 그래서 1번 그와 같이 해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뛰어넘어가니까 거기가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 거기다 밑줄을 긋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어떤 경우는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어떤 경우는 양수인이 취득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토지가 지목이 변경이 되면 누가 납세 의무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되면 토지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의제 취득이 없으면 소유자는 될 수가 없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취득만 있으면 양수인만 해당되죠. 취득자. 소유자가 나올 수도 있다. 주의합니다. 그리고 2번 다만 차량, 기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무엇이 과세 안 된다겠습니까? 원시 취득이 과세 안 된다겠죠. 그래서 승계 취득에만 해당이 된다. 원시 취득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상속인 각자 그랬죠. 돌아가시고 상속받으면 누가 납세 의무자다? 상속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속인. 그리고 3번에 위탁자 그랬죠. 위탁자. 거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인데 1번에 보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거기다 밑줄을 긋고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위탁자가 바꾸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취득자입니까? 위탁자. 새로운 위탁자지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여기 보면 A가 B에게 신탁 나오면 머리 아프는데 A가 B에게 맡겼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탁 개시. 신탁 개시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찾아온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탁 해지. 그래, 해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신탁 개시 맡기고 맡겼던 거 찾아오고 이것이 신탁에서 이렇게 나오죠. 신탁 개시와 신탁 해지. 그러면 A가 자기의 부동산을 B에게 맡겼다. A를 뭐라고 하냐? 위탁자죠. B가 수탁자. 그래 B에게 맡겨놨는데 그걸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B에게 맡겨놓은 부동산을 A가 팔고 싶다. 그래서 A가 C에게 팔아버렸어. 그걸 A가 C에게 이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권리를 C에게 파니까 나중에 C가 받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위탁자가 권리가 이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위탁자의 변경입니다. 그럴 때 위탁자 지위의 이전은 C가 취득을 했죠. 누가 위탁자입니까? C가 이제 위탁자가 돼 앞으로. 새로운 위탁자 C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가 지금 개정돼서 추가된 것인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야. A가 자기의 부동산을 B에게 맡겼는데 A가 자기의 권리를 팔아버렸어. C에게 위탁 권리를. 그러게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C가 찾아가야 되겠죠. 이럴 때는 누가 취득자로 봐야 된다? C를 취득자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로 넘겨서 그 다음에 4번에 조합원 나와 있죠.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다. 그렇게 잘 봐두셔야 돼. 조합이 아니라 뭐입니까? 조합원이다. 그래서 거기가 주택조합 밑줄 긋고 재건축 조합이죠.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된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하는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 있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건축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부동산 취득하죠. 누가 산 거냐면 조합원이 취득한 거예요. 조합원이. 모든 책임도 누가 져야 된다? 조합원이 져야 돼. 알았습니까? 그 시행회사가 아니라, 시행회사는 나는 공사를 하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시행자가 막 주체가 돼서 추진을 하죠. 근데 시행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공사대금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대신 일 봐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된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도 조합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다 내죠. 그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5번에 시설 대여업자 그랬죠.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 줄에 건설기계 차량에다 밑줄을 긋고 뭘 대여를 했다? 건설기계나 차량을 대여를 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대여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대여가 아니고. 그리고 6번에 수입한 자도 외국으로부터 수입이에요. 수입. 부동산 수입합니까? 못 오지요. 첫 번째 줄에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만 해당된다. 거기다 밑줄을 긋고. 이게 안 중요해.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누가 취득자입니까? 수입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7번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첫 번째 줄에 기계장비나 차량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는 자가용 영업 못 오지요. 영업하기 위해서 회사차로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지입차주가 되죠. 그러고 회사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죠. 일정 금액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 그 차량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사실상 취득자는 지입차주지요. 그러니까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누굽니까? 지입차주, 우리가 말하는 지입자의 지입차주가 됩니다. 등록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7번 역시 부동산 아니니까 5번, 6번, 7번은 참고적으로 보면 돼. 그 다음에 이 8번에 보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건 중요하다.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에서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주체구조부 밑줄을 긋고, 건축물에서 주체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거기다 밑줄을 긋고 외의자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이요. 이런 건물에다가, 이 건물에다가 A의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를 했다. 승강기를 설치를 했다. 누가 설치를 했냐? A가 하면 당연히 A가 납세 의무자죠. 근데 임차인 B가 승강기를 설치를 했다. B것이요, B것. 그래도 누가 한 것으로 보겠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강기는 부수적인 시설물, 승강기의 주체구조부는 건물, 건축물이 주체구조부지요. 항상 여기서는 건축물이 주체예요. 주체. 이건 주체, 객체. 그래갖고 승강기 설치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 B가 했어도 이 외의자, B가 해도 누가 한 것으로 보겠다? A가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건물에 부대 설비를 설치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전부 다 누가 되냐? 건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주가 된다. 그래서 8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임차인이 설치해도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건축물 취득자. 9번에 나와 있는 변경 시점 소유자,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뭐가 중요합니까?
토지의 지목 변경이 중요해. 차량기계 선박의 종류 변경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되면 그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변경 시점 소유자. 그렇죠? 변경 시점 소유자다. 10번에 나와 있는 과점 주주는 몇 프로를 취득해야 과점 주주가 된다? 50%를 초과해야 되죠. 항상 초과를 빼면 안 돼. 50%만 됩니다. 그래서 과점 주주가 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 그냥 알았습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그런 납세 의무자를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납세 의무자인가 이걸 결정한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한두 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기보다는 지문으로 하나나 두 개 정도 납세 의무자 결정.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130페이지 4절에 취득 시기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취득 시기 교재 그만 보고 여기 보시고 이제. 자, 취득 시기 그러면 안 보고 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일이 언제냐 취득일 결정하는 방법.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사실상 취득 그랬죠? 그럼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은 취득해갖고 그 다음에 뭐답니까? 등기하죠 보통.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하기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이 취득이 되게 되니까 취득일도 언제로 봐야 돼? 등기일로 본 것이 아니라 언제로 봐야 됩니까? 취득일로 봐야 돼. 그럼 어느 시점을 취득일로 봐야 되냐? 그러면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잔금 지급일도 여기가 잔금 지급인데 잔금 지급도 공부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두 개가 나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뭐입니까? 실제 잔금을 준 날이고 공부상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고 무엇으로 해야 되냐? 계약서로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세법은 전부 사실상을 우선으로 하면 돼. 그래서 일반적인 유상 승계 취득을 했다. 보통 우리가 대가를 주고 매매로 취득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랬을 때 취득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실상으로 하되 모르면은 이제 계약상으로 해야 돼. 공부대로. 원리가 그래 항상. 그러니까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취득 시기는 언제 해야 된다? 잔금 지급일을 해야 돼. 잔금 지급일 중에서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된다. 근데 사실상으로 해야 맞지만 모르면은 할 수 없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놔서 5가지를 정해놓고 객관성이 있는 것들,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5가지 경우들을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확인이 가능하니까. 모르는 것들, 확인이 안 된 것은 이외에 나머지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대로 이렇게 하면 돼. 알았죠?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 5가지를 이걸 암기를 해야 돼. 이걸 암기를 해야 5가지 빼면 계약상으로. 됐죠? 그 5가지가 교재에 보면 바로 130페이지 나와 있죠? 거기 1번에 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1번, 2번이 수입. 2번 안 중요한지 알겠죠? 이걸 수입은 부동산 수입은 없으니까. 3번에 공매, 4번에 판결문의 입증, 법인장부의 입증. 판결문과 법인장부를 나누니까 그가 2개가 돼. 5개가 된 거예요. 판결문의 입증, 법인장부의 입증이 된 경우. 그만 보고 고개 들고. 내용이 없어. 1번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2번이 수입, 3번이 공매, 4번이 판결문의 입증, 법인장부의 입증. 이거 뭐 암기 못 하면 안 돼. 취득세에서 등록면허세까지. 알았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니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 5가지. 이제 과세 표준 한 가지 더 나오죠. 그래서 5가지를 암기했으면 내가 취득했는데 5가지 해당 경우가 아니면 계약서대로 해야 돼. 계약서 보고.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로. 그런데 여기도 특별한 경우는 계약서가 잔금 지급일이 없다.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안 써져 있다. 그러면 5가지도 아니고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 돼. 계약일은 써져 있겠죠.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데 등기를 하지 않고 60일 내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알았죠? 그러니까 60일 안에 반드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래야 돼. 등기하지 않고 60일 내로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되 아니면 계약상으로 하되 먼저 등기하면 등기가 빠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등기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됐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잔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등기를 할 때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안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안 해도 돼. 알았습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나씩 잡아내도 되니까 우선은 이 정도를 안 보고 쭉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라고. 교재 보지 말고 제목만 보고. 유상승계 취득하면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 5가지, 아니면 2번 계약상으로,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고, 그리고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60일 내로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1번이나 2번보다 등기가 빠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를 취득일로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연부로 취득하면, 제목이 연부죠. 연부 취득하고 1년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나누어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연부 취득인데, 취득 시기가 언제냐?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여기도 계약상 아니죠? 사실상이다. 그걸 잘 봐두시고, 4번에 보면 먼저 등기하면 당연히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일이다 된다겠죠? 어디서든 그렇게 하는 것. 2번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1번 증여, 동그라미 1번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이다 그랬죠? 뭐냐면 증여예요. 증여. 무상 중에서 증여 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이다. 잘 보셔야 돼. 계약일. 뒤로 넘겨서 2번에 보게 되면은 거기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됐죠? 그리고 2번에 먼저 취득일 전에 먼저 등기하면 무엇으로? 등기 등록일로 해야 된다. 3번 상속 유증 그랬죠? 돌아가시고 받은 것이 상속이고, 유증은 뭐입니까? 약자의 약자, 유언에 의한 증여. 돌아가시고 유언에 의해서 증여를 받았다. 유증의 효력은 돌아가시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또 상속과 똑같이 보시면 돼. 그래서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입니다. 상속 개시일이나 유증 개시일이나 똑같죠. 사망일이에요. 전부 다 사망일. 상속 개시일도 사망일이고 유증 개시일도 사망일이고. 알았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의 원시 취득에서 1번
매립, 토지를 원시취득 매립 간척을 했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을 했다. 그러면 취득 시기는 공사 준공 인가일이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매립 공사가 끝나고 준공 인가일입니다. 2번에 다만 공사 준공일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사용 승낙일 허가일이 취득 시기가 되고, 또 그보다 먼저 사실상 사용을 먼저 했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이고, 다 나오면 그 중에서 제일 빠른 날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번에 건축물의 건축 개수. 1번 건축물을 건축했다, 개수를 했다. 건축했죠. 새로 건축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이다. 그건 알고 있죠.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서 보고 사용승인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받았다. 오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죠. 다만 또 가로에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일이고, 또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다 그랬죠. 그놈과 사실상 사용일이 또 있으면 빠른 날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전부 다 어쩝니까? 빠른 날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에 그런 법에 따른 개발사업이나 법에 따른 건축한 주택을 그 법에 따른 환지 처분, 또 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했다. 거기다가 환지 처분 밑줄 긋고 소유권 이전 밑줄을 긋고, 결과적으로 그런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환지 처분에 의해 취득했다,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했다 그랬죠. 그러면 취득 시기가 두 가지예요. 지금 환지 처분으로 취득하면 언제냐? 거기 아래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이다 이 말. 그놈과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또 무엇으로 해야 되고? 빠른 날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뭘 연습하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환지 처분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보고,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면 어떻게 한가 잘 본다 이 말이야. 환지 처분은 뭐라겠습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만 붙여주면 되고, 소유권 이전도 마찬가지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그랬죠. 다음 날만 붙여주면 돼. 근데 사실상 사용한 날이 더 빠르면 둘 중에서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사용일로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사실상 사용이 빠른데 사실상 사용일이 아닌 것은 없어. 뭔 말인지 알았죠? 취득 시기는 전부 다 먼저 사용했으면 빠른 날 무엇으로 해야 된다? 먼저 사용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주택건설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 토지, 거기다 밑줄을 긋고 비조합원형이야. 지금까지는 조합원 지분을 했고, 조합원 지분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1번에 주택건설 사업 밑줄을 긋고, 주택조합에다 밑줄을 긋고 했습니까?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다. 거기다 밑줄. 2번은 재건축조합에 밑줄을 긋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기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밑줄을 긋고, 결과적으로 2번은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이고, 1번은 뭐입니까?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고, 1번은 뭐입니까? 무슨 조합입니까? 그냥 주택조합이고, 2번은 재건축조합이고 그러죠. 그래서 재건축조합은 2번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형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죠. 아까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알았습니까? 근데 재건축조합이 아닌 그냥 주택조합은 달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6번은 참고적으로 보고 부동산 아니니까 변경. 7번 토지의 지목 변경이죠. 토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목이 변경이 되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 일정 빠른 날로 해야 된다. 사실상 공부상 빠른 날입니다. 그리고 2번 먼저 사용했으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사용일로 해야 된다. 빠르면. 8번에 과점 주주가 되면 과점 주주가 된 날이 취득일이다. 과점 주주가 된 날이 언제입니까? 50%를 초과해서 취득한 날이죠.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에 나와 있는 회원권의 기한이 연장됐다. 뭔 말인지 알았죠? 원래 회원권이 있었는데 회원권의 기한이 연장됐다. 그러면 연장해서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봐야 되겠죠. 이해만 하시고, 10번은 참고적으로 보고, 11번에 재산 분할을 했다. 민법, 거기 민법 839조의 2, 이게 뭐였냐면 협의이혼이야.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 청구를 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을 했다.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일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재산 분할하면 취득일이 등기일이거나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11번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 재산 분할. 여기까지가 취득세 취득 시기. 그래서 역시 취득 시기도 반복해서 여러 번 자주 봐야 돼. 책을 안 보고 오는 걸 제목까지는 보고 이럴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이걸 안 보고 오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알았죠? 방법은 없어. 5절에 과세 표준 나와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